예, 이제부터는 좀 장애 여론전을 좀 살펴볼까요? 민미리 교수 칼럼건과 관련해서 고발 취하도 하고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사과하다면서 이 사건이 좀 일단락되는가 했는데 돌연 어제 유시민 이사장이 다시 불을 지피고 나섰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민미리 교수 이거 칼럼은 퀄리티가 참 낮아요. 그 칼럼을 보자 말자 경향신문은 뭐 이런 수준 낮은 칼럼을 싣고 그래? 외부 필진이 왜 이 모양이지? 진보 코스프레 칼럼, 저질 칼럼이에요. 논증이 없는 그냥 자기 기분대로 쓴 글이잖아. 이건 나 비평의 자유예요. 내 표현의 자유를 민미리 교수는 막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유시민 이사장이 민미리 교수의 칼럼은 저질이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저는 그 내용보다도 글쎄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사과까지 다 했는데 네. 또 유시민 이사장이 불을 지핀 게 범 여권엔 득이 될지 뭐 이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이슈가요. 예. 하나가 끝나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임민희 교수의 칼럼의 문제는 지난 주말부터 사실 뜨겁게 전국에 한가운데 있었다가 이낙연 전 총리가 사과하고 그걸 임민희 교수가 지도부가 사과한 건 아니지만 이낙연 전 총리의 사과는 받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모양새였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제 공식적으로 좀 무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어떤 사과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여당 지지자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유시민 이사장이 저에게 또 들고 나왔다. 유시민 이사장 말 그대로 표현의 자유니까 임미희 교수의 칼럼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의견은 당연히 존중해야죠. 하지만 이 총선이라는 것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지금 다시 저 문제를 꺼내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거의 뭐 제1야당의 대표라고까지 누가 주장하고 있는 진중권 전 교수가 또 곧바로 얘기를 했어요. 뭐 나머지는 같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다 내려놓고 낚시나 다니시라는 표현까지 김종욱 교수님 했네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낚시를 가서 4월달까지 낚시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에서 보면 한국 정치는 유시민 씨하고 진중권 씨가 다 하는 줄 알 것 같아요. 너무 지금 과대대표되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저분들이 계속 말씀하신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정치 이념 논쟁화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촛불정부 민주당이 뭐가 더 중요하냐면 민생, 경제, 생명 안전지키겠다 했던 정부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계속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은 약자와 서민의 정당을 주장을 했고요. 독재와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킨 정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촛불 시민들의 그 오랜 시위를 통해서 민주적인 시위를 통해서 탄생했어요. 근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고발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건 무조건 그냥 고개 숙이고 반성하는 거죠. 앞으로 안 하겠다면 되는 거고 더 높은 더 큰 표현을 지키겠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진정훈 교수의 비판은 이해가 되지만 또 진중권 교수는 너무나도 과일불급하게 너무나 많은 곳에서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은 하나도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자기들끼리 요구하는 내용만 나오기 때문에 참 이러다가 진짜 총선이 산으로 갈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유시민 이사장의 여러 가지 뭐 장애 여론전도 있고 최근 돌아가는 분위기 탓인지 여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박용진 의원조차 당에 대한 민심이 차가워지는 걸 느낄 수 있다. 오만과 독선, 아집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있어서 싹을 잘라야 하는 내부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글쎄요. 장애 여론전 얘기를 해봤다면 이렇게 오늘 정치권에서는 속속 총선 대진표도 짜여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대통령의 입이었던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 후보로 전략 공천됐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이 721번의 노선을 보니까 남가자동인가 거기서 시작을 해서 네. 광진구 화양동까지 가더라. 출마 지역은 광진을이다. 저도 그거 보고 알았습니다. 아, 종점이 거기까지 가는구나. 제가 시인의 아내지만 네. 메타포가 오히려 정치에서 더 강하게 존재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고 네. 그냥 저희 집 앞에서 청와대 인근까지 가는 버스가 그겁니다. 복선이 깔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고민정 대변인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지만 이동훈 의원님 네. 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됐던 건 아닌지 뭐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전에 뭐 페이스북 그래서 그 721번 시내버스였던가요? 그 종점이 그 광진이었기 때문에 그 광진에 나갈 생각이 있나 보다. 왜냐하면은 고민정 전 대변인이 그 중학교까지는 아마 광진 갑 지역에서 아마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맞서서 광진을에 이제 이른바 전략 공천을 한 것 같은데
이전 다른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역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많이 일산 여러 군데 고민하다가 이제 오세훈 시장과 대진표가 형성이 됐는데 일단 오 시장 측에서는 조금 당황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차라리 예를 들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후보가 왔다면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겠다고 화끈하게 한번 붙어볼 수가 있는데 고민정 전 대변인은 일단 나이도 이제 오 시장에 비해서는 어리고 또 남녀 차별적인 얘기가 아니라 구별적인 차원에서 또 여성이고 또 정치 신인이고 그렇다면 오 시장이 강하게 공격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예우를 또 하면서 선거 운동을 같이 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껄끄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고민정 전 대변인 측면에서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야권의 굉장히 정치 거물이고 하기 때문에 쉬운 상대는 아니고 그래서 오늘 양쪽에서 나온 논평을 보면은 그저 최선을 다하겠다 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그렇게 자극하지는 않는 모양새를 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말씀처럼 상대는 오세훈 전 시장입니다. 고민정 전 대변인의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실까요? 광진은 오세훈이고 동작은 이제 나경원 의원 아닙니까, 그죠? 예. 두 명 중에 누굴 고르시고 싶으십니까? 너무 어려워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같아요.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이 광진을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성 의원 최초로 추미애 의원이 5선, 물론 중간에 잠깐 김영주 의원이 했습니다만 텃밭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전국과 맞물릴 수밖에 없죠. 하정대 국장,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까봐야 하는 거니까, 지금 바로 누가 이길 것 같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광진을 같은 경우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5선 딱 한 번 빼고 계속 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15대에서 20대까지 6번 내리. 왜냐면 17대 같은 경우 열린우리당에서 그때 탄핵 정국에서 추미애 장관이 결국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다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 그하고 상관없이 이쪽에 이제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의 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관록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마도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 지역구를 단단하게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전략 공천을 해서 당선시키자 이런 것 같은데, 실제로 선거는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차분하게 좀 당연한 말을 해주신 것도 같아서 알겠습니다. 일단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광진을 고민정 전 대변인 투입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실시간 댓글 한번 같이 만나볼까요? 5개 한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소년원생들에게 왜 절을 받냐? 형조판사 행세를 하고 싶었냐라는 지적도 있네요. 판사 공직자 아니냐? 정치하려면 법복 벗고 하라. 예. 딱 한 명 괜찮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금태섭 의원이다. 제2의 조경태다. 내부의 적은 미래통합당으로 가라. 예, 마지막 볼까요? 추미애 장관하고 유시민 작가하고 같이 낚시 다니라는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5개 댓글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